자, 오늘 드디어 통계 첫 시간이죠. 통계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통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주고 오늘 통계의 첫 단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자료에 대한 평균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듯이 어떤 자료에 대한 에버리지를 내는 것도 사실 통계고 우리가 어떤 자료의 값을 다 모아놓은 걸 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걸 분석하는 것도 통계고 전부 통계예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자료가 여러 개 있을 때 또는 값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것들의 에버리지 즉 평균이라든가 또는 그 대표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론이다 정도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통계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이론이 뭐냐? 통계를 언제 또 활용하고 통계에서 주로 배우는 이론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조금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평균이에요. 평균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내가 조사한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된다는 건 다 아니에요.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계에서 평균이 유의미해지려면, 즉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평균과 어떤 값을 동시에 표현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만 제시한 통계는 별 소용 가치가 없어. 여러분들 성적표 보면 모의고사 성적표든 학교 성적표든 성적표를 보면 평균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표준 편차도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성적표에서 많이 확인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어떤 자료를 분석한다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별량을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별량이라는 것은 내가 조사한 자료의 값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별량을 이용해서 평균을 내느냐 별량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내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해서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구하느냐의 차이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즉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별량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제 확률을 배운 상태에서는 확률을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이제 통계를 배우게 되는 건데 그 전에 배웠던 통계와 지금 배우는 통계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할 때 그 전까지는 별량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는 내가 별량에다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더해가지고 별량과 확률의 개념을 더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이다 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확률과 통계인 거예요. 좀 어거지스러운 측면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통계 이론에서 확률 이론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확률을 이용해서 통계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을 먼저 배우고 통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확률이잖아요. 그 확률을 이용해서 통계를 접근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접근해 주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좋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도수 분포표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 자료를 조사했을 때 그 별량의 개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수는 별량의 개수예요. 별량의 개수가 도수야. 근데 우리가 어떤 자료를 조사했을 때 사실 도수가 몇 개 없으면 별량이 몇 개 없으면 평균 구하는 것도 쉽고 사실 표준편차 구하는 것도 쉬워요. 별량이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별량의 개수가 많아졌어. 즉 도수가 많아져 버리면 그거를 일일이 다 더하고 계산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우리가 통계 단원에서만 쓸 수 있는 도수 분포표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한 별량의 값의 범위를 계급으로 나누게 돼요. 계급으로 나눠서 몇 이상 몇 이하 이런 식으로 몇 이상 몇 미만 이런 식으로 계급으로 나누게 돼서 그 별량에 해당되는 그 범위에 해당되는 그 별량의 개수를 도수로 말을 해가지고 도수를 따로 적어놓은 표가 바로 도수 분포표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의 값의 도수가 예를 들어서 7이었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50점에서 60점 사이에 있는 별량의 값이 7개, 별량이 7개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만약에 평균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 계급의 대표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하고 60 사이의 중앙에 있는 중앙값인 55점을 계급의 계급값으로 인정을 하고 도수랑 곱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통계에서 왜 중학교 과정에 도수 분포표를 이해하면 이 문제가 쉬워질 거다라고 해석을 했냐면 자, 도수 분포표 단원에서 배운 게 뭐가 또 있냐면 상대도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상대도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전체 도수 중에서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의 비율이 상대도수예요. 자, 전체 도수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도수를 기준으로 그 계급에 해당하는 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도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전체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이 비율이 우리가 어떤 비율하고 똑같냐면 확률의 비율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도수를 사실은 확률처럼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통계에서 그 확률 변수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까지 가져가고 싶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저학년 때 배웠던 상대 도수의 개념을 여기다가 조금만 접목시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통계 이론이 거의 마무리 수준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조절을 해줄게요. 별량을 이제는 변수로 바꿔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통계에서 사용되는 이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 거거든. 이 확률 계산을 하는 식을 만들 거예요. 그 함수식을 만들 거니까 함수는 변수로 표현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별량을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그 별량이 변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변수가 이제 보통은 확률에서 계산되는 쪽 함수에서 계산되는 변수다 보니까 x를 써요. x.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이렇게 x값이 뭐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선생님 첫 번째 x값은 x1, x2, x3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변수에 맞는 상대도수를 찾으면 돼요.
상대 도수의 개념은 뭐냐면 이 변수, 별량의 개수의 총합이 전체 도수의 개수가 될 거고 이 변수에 해당되는 도수가 바로 상대 도수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너의 전체 도수의 총합분에 너 계급에 해당하는 너 별량 변수에 해당되는 도수의 비율을 여기다가 적을 수 있으면 그게 곧 상대 도수의 개념인 것이고 그 상대 도수의 개념이 확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상대 도수라고 안 적고 확률이라고 적는 거예요. 상대 도수가 확률이.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는 이론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전체 도수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별량의 총합,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의 총합 중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걔를 우리가 확률로, 즉 상대 도수, 확률로 인식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확률을 우리가 P1, P2, P3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만든 게 뭐냐면 도수 분포표, 즉 상대 도수 분포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수 분포표에서 우리가 도수의 비율을 계산해 놓은 게 상대 도수 분포표였으니까 사실은 상대 도수 분포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통계의 첫 번째 단원에 해당되는 이론과 일치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첫 번째 단원은 사실 클리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용어 정리만 수행해주면 끝나요. 알았지? 자, 가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거를 새로 세팅해서 과거의 이론하고 단절시킨 다음에 이 이론이 전혀 새로운 이론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엄청 어려워요. 그걸 선생님이 방지해주고 싶어서 예전에 배웠던 이론을 여기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예전에 저런 이론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상관없어.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계라는 이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뭐 과거에 있던 자료부터 현재 있던 자료까지 분석을 해서 뭘 이제 에버리지를 낸다든가 뭘 이제 알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면 여론조사가 있잖아. 지금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그 여론조사도 사실 통계예요. 내가 자료를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평균 낸 거거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다 통계인 거예요. 그때 그 통계를 계산을 할 때 뭘 이용하더라? 확률을 이용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저걸 설명하는 게 너무 학생들한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상대도수의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상대도수의 개념이 바로 확률의 개념과 일치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것만 이제 조금 선생님이 컨트롤 해주면 되겠죠. 네, 좋아요. 자, 통계는 크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는 크게 두 단원으로 분류되어져 있어요. 어떤 단원으로 분류되어져 있냐면 통계와 통계적 추정 단원으로 분류되어져 있고 통계적 추정 단원은 우리가 말 그대로 추론하는 단원이에요. 예상하는 단원. 그 다음에 통계는 말 그대로 내가 기존에 있는 값을 평균을 내거나 표준 편차를 구하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첫 번째 나오는 통계는 변수에 따라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즉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변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변수가 우리가 이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연속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변수가 이산적이다.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변수는 별량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료, 내가 조사한 자료의 값. 그게 별량인데 여기서는 이제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 변수가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산적인 거는 어떤 게 이산적이냐면 정수처럼 값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다음에 2 이러면 이산인 거야. 근데 연속의 개념은 뭐냐면 1 다음에 2가 아닌 거예요. 1보다 조금 큰 수.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존재하잖아. 그걸 다 얘기하면 연속인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하면 연속인 거고, 예를 들어서 1 다음에 2, 그 다음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이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이산은 정수의 개념인 것이고 연속은 실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는 단어과 이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과 연소 확률 변수를 생각하는 단어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변수가 이산적이면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연속적이면 표를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수 다음에 얘가 안 나올 거거든. 얘보다 조금 더 큰 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를 표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관한 문제랑 이산 확률 변수에 관련된 문제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우리가 확률 변수, 처음 확률 변수 배우고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우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해되죠? 자, 다시 이제 정리하자. 이름이 별량이 아니라 변수다. 왜 변수냐라고 그러면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되어진 그 수라고 해서 우리가 변수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변수의 정확한 이름은 뭐냐? 확률 변수인 거예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변수라고 해서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통계에서는. 확률 변수가 뭔지 구분됐죠? 그때 이 변수의 값이 정수의 개념처럼 표현이 되면 이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연속의 개념이 사용되면 연속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분하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알았죠? 이걸 두 개를 구분하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이산확률 만약에 변수였다면 당연히 평균 낼 때 똑같이 내는 거야. 변수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수랑 곱한다고 그랬죠. 너랑 너랑 곱한 다음에 너랑 너랑 곱한 거 너랑 너랑 곱한 걸 전부 더한 다음에 전체 도수로 나눠야 되는 건데 이 상대 도수라는 거는 이미 전체 도수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수와 확률을 곱한 값을 그냥 더하기만 해도 평균이 나오고 왜? 상대 도수의 개념이 전체 도수로 이미 나눠진 값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전체 도수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 값을 전부 더하면 평균 나올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이산인 거예요. 근데 연속은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적분의 개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적분의 개념이 바로 연속된 변수의 합을 계산할 때 적분을 쓰는 거예요. 이산적인 값을 쓸 때는 사실 수열의 개념인 시그마를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할 때 어찌됐든 평균을 구할 때 더해야 되는 건데 연속의 개념이냐 이산의 개념에 따라서 덧셈 비용가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수열 계산할 수 있느냐? 내가 적분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나눠주겠죠. 봐봐.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배운 다음에 확률 통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분단에서 배웠던 것처럼 엄청 복잡한 적분 계산은 당연히 하지 않겠죠. 네. 이게 쫄지는 마세요. 간단한 계산만 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면 되더라 라고 하면 될 거고 129페이지에 있는 확률 질량 함수가 뭔지 확률 질량 함수가 뭐고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 이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상대 도수가 확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수에 따라서 이 확률의 이름을 구분 지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이산적이다. 즉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였다면 그때 그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너 변수가 이산적일 때 그때 확률 계산하는 함수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가 연속적일 때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식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너를 계산하는 함수식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함수의 이름이 바뀐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알겠지? 좋았어. 그때 확률 질량이라는 거는 변수가 이산적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질량이라는 말을 쓰면은 변수가 자동으로 이산적일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함수를 내가 얘기하는데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 함수의 이름이 밀도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얘는 변수가 연속이라고 해석을 해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 확률 밀도 함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 개념은 마무리가 됐다. 자, 그러면 실제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평균 어떻게 구해? 원래는 선생님 처음에 도수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별량에다가 도수 곱한 걸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도수로 나누면 돼요. 근데 그거 귀찮으니까 상대 도수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율을 따진 거를. 그래서 원래는 별량에다가 상대 도수를 곱한 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상대 도수의 개념이 뭐였냐라고 물으면 그게 확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값을 전부 더하면 돼. 그때 이 변수가 이산적이면 시그마가 되는 거고 만약에 변수가 연속적이면 인테그럴이 되는 거야.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게 바로 평균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131페이지 필수이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이라는 말이 썼죠. 확률 질량 함수가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그마 쓰라는 얘기야. 이산적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알았다. 그러면 변수가 이때 이 변수가 이산적이구나. 그 변수가 여기서는 1, 2, 3, 4, 5였다면 그쵸? 우리는 1 변수 1일 때 여기 너 1일 때 확률. 그러면 그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식이 이 확률을 계산하는 이 함수식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 그게 여기서는 K분의 X로 표현되어 있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게 1일 때 확률이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지?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표처럼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변수가 너 1이야. 그때 확률 뭐야? 물어보면 여기 X에다 1 대입하는 거니까 K분의 1이야. 변수가 2일 때 확률 얼마야? K분의 2야. 변수가 3일 때 확률 뭐야? K분의 3이야. 변수가 4일 때 확률 뭐야? K분의 4야. 변수가 5일 때 확률 뭐야? K분의 5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상대도수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무조건 전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도수의 총합도 1이고 당연히 확률도 1이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K분의 1 더하기 K분의 2 더하기 K분의 3 더하기 K분의 4 더하기 K분의 5가 1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론을 알면 K분의
얼마나? 15가 3분의 15가 1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K는 15다 라고 찾을 수 있다. 자, 선생님 K 어떻게 찾아요? 확률을 다 더하면 상대도수의 총합이니까 1이 나와야지.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일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 질량함수가 뭐야?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야. 그때 이 x는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때 그 변수가 이산적이면 우리가 이 함수의 이름을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변수가 연속적이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함수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였다면 인테그럴을 썼어야 돼 라는 뜻인 거예요. 나중에 평균 구할 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는 평균을 지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확률 정의에 의해서 이해되죠? K 값을 찾은 것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통계는 어차피 평균 구하는 이론인 겁니다.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앞부분은 평균이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론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지만 반드시 한 번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좋아요. 필수 예제 2번을 보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뭐 분포표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산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어야 한다는 정의에 의해서 a 더하기 3a 더하기 3a 더하기 a는 1인다라는 성질을 이용해보면 여기서 지금 8a가 1인 거니까 a가 8분의 1인 걸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률 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1일 때 확률이 0일 때 확률이 8분의 1이었고 1일 때 확률이 8분의 3이었고 2일 때 확률이 8분의 3이었고 3일 때 확률이 8분의 1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확률을 물어봤냐면 x가 2a 근데 a가 8분의 1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산적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보다 큰 변수를 다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서 변수가 0, 1, 2, 3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4분의 1보다 큰 변수는 누구죠? 0하고 1하고 1하고 2하고 3이었죠. 따라서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을 모두 더하면 답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그죠? 설명하는 선생님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런 뜻인 겁니다. 좋아요. 필수에 대해 3번 바로 갈게요. 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확률 구조라는 거 알고 있죠 이제?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변수를 지금 이 확률 변수를 뭘로 만드냐면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만들었어. 근데 흰 공은 4개 있는데 3개만 꺼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흰 공이 나와도 3개까지밖에 안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도 안 나왔다. 하나 나왔다. 2개 나왔다. 3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너를 계산하는 확률을 우리가 따로 따질 수 있겠죠. 맞죠? 자, 7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선택하는 경우 중에서 흰 공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공 3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7개 중에 3개를 꺼내는 선택 중에서 흰 공을 하나를 뽑았다는 거는 검은 공을 2개 뽑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사실 4개의 흰 공 중에 하나를 뽑고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뽑는 그런 시행을 했을 때 바로 흰 공이 하나 나올 확률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얘도 같은 원리 때문에 4C 곱하기 3C1이 될 거고 또 너도 같은 원리 때문에 4C3이 되겠다. 근데 내가 계산한 게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내가 이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계산한 거를 더해보세요. 더해서 1이 나오면 나 계산 잘했다. 근데 이거 다 내만 1이 안 나와. 그럼 내가 미스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뭐가 미스했냐? 확률을 계산하는 게 미스였거나 아니면 확률 변수를 미스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가 직접 표를 만들어서
뭔가를 계산해야 되는 이론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률의 총합이 1인지 아닌지 검산해보는 습관을 들여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표를 완성했다는 전제하에 필수에게 3번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평균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줄게요. 수고들 많았습니다.